이리온다 이리온. 네, 우리 이베스트 리서치의 어떤 상징, 플랫폼 소비재 팀과 나왔습니다. 왜냐면 오리나 연구원이 방금 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미리 공지하는데 오리나 연구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라고. 네. 지금 가입자 수가 529명밖에 안 됩니다. 539명입니다. 539명. 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희 이리온 스튜디오 구독도 중요하지만 네. 오리나 연구원 10,000명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몰라, 나 개념이 없어. 너무 좋다. 아예 뭐 정말 오리나 연구원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소비재 팀은 저 심지현 연구원도 요새 자료 정말 열심히 쓰더라고.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왔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매달 나오는 월보 언플이라고 있는데 그거 갖고 짧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워낙 소비재 오늘 GS 리테일 업체들 엄청 좋았더라고. 네, GS 리테일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해오던 얘기고 또 이마트 같은 것도 계속 마이콜 하셨는데 드디어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음에 한번 언택트 쪽으로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오늘은 실적 시즌이니까 네. 그 중점적으로 한번 우리 얘기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 인사도 안 했네요. 먼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네, 이베스트증권 유통 화장품 담당 오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증권 음식료 심지연입니다. 네, 이리온 프로테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벌써 이게 댓글 또 계속 달아주셨는데 그 센터장님께서 유튜브만 할까 좀 말씀하셨잖아요. 유튜브로 가야 된다니까 네,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팟빵도 좀 제발 해달라고. 왜냐면 이 장비를 다 해서 우리 리서치 자체로 하고 있는데 네. 명분이 있어야 돼. 유튜브 구독자 수가 확보가 안 되면 네. 우리가 이걸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노력을 해. 아유, 팟빵도 하는데 네. 우리가 어느 것도 유료화 안 돼 있잖아요. 사실 팟빵도 네. 유료화 안 돼 있고 네. 유튜브도 유료화 안 돼 있는데 회사의 어떤 지원에 따라서 이런 모든 장비랑 이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네. 저도 이런 거 생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유튜브 구독자 빨리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에 가서 내가 강력하게 우리도 무슨 장비가 필요하고 네. 실시간도 가능하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도 돈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고 뭐 근데 시작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지만 저희는 어떠한 경우가 됐던 간에 우리들이 채널이 마케팅 도구로 쓰는 건 별로 원하진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고민을 나누는 시간 이게 모토예요. 그래서 뭐 이거 회사 관계자가 안 들을 걸 전제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되게 노력을 해왔는데 요새 많이 지쳐있지 저도. 팟빵도 할 거야. 네. 특히 그 온갖 이리온 스튜디오 시도를 했어. 그 게임 대보고 뭐 전혀 이게 인기가 없더라고. 참 나는 재밌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요. 오리나 연구원은 직접 편집돼요 이제. 대단한 맞습니다. 사람이야. 페북에서 진짜 내가 봤을 봤습니다. 때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꼭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네. 유통 귀환입니다. 네. 오케이. 하고 우리 돈 얘기 좀 합시다. 사실은 내수 쪽이 가장 박살이 났었을 같은 상황인데 완전 GS 레이틀보다 멘붕 온 거지 이제 또 이마트라 이쪽도. 네. 근데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네. 자료에 책으로 있으신 분은 5페이지 보시면 당연히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네네. 저희들은 숫자가 다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유통업종 실적 자체는 1분기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선방한 실적은 이제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의점을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GS 리테일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4월 20 자료에 서프라이즈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얼마나 홍보를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 네, 근데 GS 리테일이 얘기 좀 해줘. GS 리테일. 네네네. 보통 오후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아침 7시 반쯤에 이상하다고 갑자기 공시를 올려서 나한테 오더니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아침에 하고 좋나 보다고 내가 야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 했더니 네, 와, 근데 진짜? 엄청 좋게 나와서 엄청 서프라이즈. 네, 9페이지에 보시면 표 6번에 저희가 영업이익을 240억 정도 추정을 해놨었고 컨센서스도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880
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했던 거 대비해서 거의 4배가 나온 수준이고요. 일회성을 감안해도 좋은 거야? 일회성을 빼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회성이 450억 정도가 잡혔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이제 용역 자문 수수료가 붙은 게, 근데 그걸 빼셔도 얼추 보시면은 40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근데 이게 첫째는 편의점 부분에 이제 체질 개선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리 쇼핑을 선호를 하는데, 근데 GS 리테일이 이제 매익률, 보통 상품 마진율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이제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좋아졌다 보니까 편의점 부분도 영업이익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대비 2배 가량 나왔고요. 그리고 슈퍼마켓이 처음으로 거의 7년 만에 흑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7년 만이야, 이게? 7년. 네. 그렇구나. 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이제 올라온 거는 거의 처음이고, 회사가 체인 오퍼레이션이라는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직영점이 원래 수익이 좀 잘 안 나는 점포다 보니까 이쪽을 폐점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점포단에 원래 저희 그런 슈퍼마켓 가시면 할인 전단 같은 거 오잖아요. 그래서 할인 권한을 원래 점포에 있던 걸 이걸 본부 쪽으로 본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서 이제 마진을 챙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회성 이익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편의점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2, 3분기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로 성수기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편의점에서 마진이 가장 좋은 제품들 보통 여름에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스크림, 음료, 뭐 콜라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권이 회복이 되고 있는 이제 지역은 뭐 주택가 밀집 지역, 뭐 오피스 이런 쪽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학교라든지 이런 특수 상권이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유흥가 쪽. 근데 이제 유동인구 늘어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특히나 계약하게 되면 학교 쪽에 있는 점포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담배가 제일 마진이 안 좋은데, 학교 근처에 있는 점포는 담배를 안 팔릴 테니까 비중이 이제 그런 일반 식품 쪽이 높아서 좋거든요. 그래서 2, 3분기 성수기 효과랑 함께 이제 편의점은 좀 좋은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 TP도 4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앞서 보여주신 자료 통해서 5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슈퍼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네. 7년 적자 봤다 그랬는데 이게 좋아진 게 적자는 그러면 아니고 왔다 갔다 네, 했잖아요.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계속?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시적으로 좋은 게 아니냐. 왜냐면은 이번 1분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마트보다는 좀 근거리 쇼핑, 왜 동네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들 많이 가셨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를 봐도 SSM이 그동안 되게 안 좋았거든요. 업황 자체가 이제 별로다 보니까. 근데 플러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 했는데 체질적으로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SKU 줄이고 이렇다 보니까 매출액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익은 개선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5페이지 다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났던 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근거리 쇼핑 선호 때문에 편의점 좋아지는 부분, 그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가 언택트 관련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네이버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온라인 쪽 스마트 스토어 GMV 성장률이 56%씩 나오면서 지금 관련한 온라인 쇼핑주들이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카페24나 뭐 이런 친구들도, 그러니까 카페24 같은 경우가 취시하고 있었어. 나도 어디서 조심스럽고 네네네. 엄청 화내 계신 분들 많을 것 같고 있었는데, 오늘 봤더니 이럴 수가. 이게 참. 네. 야, 그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쪽이 많이 드는 거야. 네네. 그리고 저도 어저께 이제 로레알 실적 컨퍼런스 콜 리플레이로 이제 들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외국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질문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쉬프트가 굉장히 고착화될 거다라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90%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같은 경우에 완전 와닿는 게 뭐냐면, 옛날에 잘 안 오던 음식들이 배달이 돼. 그런 식당들이 낮춰가지고 원래는 주문을 해도 이렇게 포장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던 것들이 다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상당히 행복하게 요즘 집에서 다양한 거를 즐기고 있는 편인데 다양하게 배달되는 곳에 사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분부터 하여튼 내가 깜짝 얼마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가 된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배달해 먹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가서 먹어야 맛있지 배달해 먹으면 맛이 좀 다르던 건 사실이더라고. 종류가 뭐였는데요? 닭발이었어. 닭발. 그 집에 있어. 닭발. 왜? 하여튼 닭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닭발. 그래서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괜히 끊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화점 채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3월이 더 안 좋았고요. 그래서 1분기는 두 자릿수 매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뭐 3월 하순 되면서 주 단위로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뭐 아시는 대로 지금 백화점들이 다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제외하고는 롯데는 이제 호텔 롯데가 운영을 하니까요. 근데 면세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입국 제한이 3월 들어서 좀 본격화됐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2분기가 더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컨센이거든요.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경쟁력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면세점 같이 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신세계 같은 경우는 2분기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는 이제 온라인 성장이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부터 롯데 온이 이제 인기 검색어에 올라와서 있던데. 뭐야, 그 롯데는 다 가입하자고 말하는데. 네, 성공할 것 같아? 일단 롯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아니 일단은 롯데가 저희가 2018년 말에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레포트 작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2018년도 8월 1일자로 엄청 싸웠어. 난 롯데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니 진짜 주가 엄청 빠져가지고 내가 그래서 할 말 없었지만. 네네. 그래서 이커머스 이제 그 담당하는 본부를 신설을 해서 이제 그쪽을 준비해서 2020년에 롯데 온이라는 거를 런칭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이었던 거죠.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나서 런칭을 했고 이게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롯데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닷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슈퍼, 하이마트 다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묶어서 이제 한 대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통합해가지고 앱을 런칭한 거고 각 유통업체별로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집 안에 냉장고를 없애겠다. 그래서 우리가 온디맨드로 필요할 때마다 30분 안에 식자재 배송해 줄 테니까 냉장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리바바 목표고 두 번째로 이제 배달의 민족 비마트의 목표는 식재료를 3일치만 약간 한 발 양보해서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안에 배송해 주겠다는 게 목표고 이번 롯데 온의 목표는 검색창이 없는 쇼핑몰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무슨 말이지?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저희가 들어갔을 때 뭐 검색창이 있긴 합니다만은 빅데이터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제안을 찾아주겠다. 해주겠다. 야, 또 헷갈리는데. 그래서 야 이거 또 오케이. 네. 더 이상 근데 다음에 뭐 얘기합시다. 사업부 담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거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너무 또 거창해진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온라인 쪽으로 시프트가 나오면서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사 온라인몰로 트래픽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특히나 이제 50대 이상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쇼핑이 익숙치 않았던 세대분들이 유입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복이라는 활동은 사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소득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소비다 보니까 이제 락긴 할 수 있는 보통 자물쇠 전에 역할을 오리안 연구원이 부르는 언택트 자료에서 언급했지만 정말 이번에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같은 노땅들도 시제품을 배달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옛날에 식료품을 배달한다는 거는 상당히 비용 낭비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배달해서 해보니까 파도 아주 다듬어서 타보고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점점 그리고 내가 저 싫어 팁 마켓컬리에서 주문 중에 뭐가 있냐면 식당 된장찌개라는 게 있어요. 와 진짜 내가 그거 중독돼가지고 이제 와이프 보러 그걸 먹으면 똑같아. 식당 맛이 나요. 식당 맛이랑 똑같아 된장찌개. 고깃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있잖아. 그래서 오늘 왔는데 와이프가 된장찌개를 너무 맛있게 끓인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 우리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야 엄마가 웬일로 이렇게 맛있게 해줬냐. 웬일이 아니고 잘해요. 근데 이제 또 조용히 있다가 마켓컬리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친정 어머니가 가져온 된장으로 했는데 영 맛이 텁텁하니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것만 먹게 됐어. 근데 그렇지. 또 놀라운 거는 김치도
신라 호텔에서 김치를 팔더라고. 아 맞아요. 조선호텔 김치 저는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또 이것도 그 호텔에서 먹던 그 김치 맛인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이런 거 보면 배달이라든가 음식 배달이라든가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저번 자료에서 얘기했던 게 점점 정말 생활로 오고 아무도 이제 뭐 만들지도 않고 다 배달해서 먹는 느낌. 이게 웃기잖아. 와서 열어서 그릇에 담았을 뿐이지 이거 같은 음식이 없어. 이거 오늘 우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도 요새 떡볶이 많이 사 먹어요. 밀키트. 난 선능 떡볶이가 제일 맛있던데. 어디요? 선능역 떡볶이. 그 마켓컬리에 제이키친 떡볶이라고 있는데요. 너무 야식 분위기인데 지금. 아니 마켓컬리 거 맛있더라니까. 네, 맛있어요. 마켓컬리가 살아남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게 뭐 건강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먹게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인간이 원래 코카콜라 중독을 왜 먹고 그냥 맛있어서야.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근데 의외로 배달해서 먹는 것들이 질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음식 얘기만 나오면 내가 하여튼 인도 나옵시다. 네, 그래서 유통업체들은 요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 업종은 크게 국내 면세점 그리고 중국 현지 법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 면세는 면세점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1분기에 실제로 LG 생활건강 및 아모레퍼시픽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매출액이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요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다는 점이 이제 중국 현지 법인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로레알 실적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1시간 넘거든요. 이제 영어로 이제 계속 하는데 또 그 프렌치 액센트 때문에 되게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고생하면서 이제 다 받아 적었는데 근데 얘기를 하는 게 3월부터는 이미 플러스가 지금 돌아섰고 4월부터는 한 5에서 10% 정도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3월부터 이거 돌아섰다는 얘기는 우리 사과나무 키우자고 했던 게 코스맥스였잖아. 여전히 키워도 돼? 사과나무요? 저희는 이제 상반기는 코스맥스 말씀드렸고 하반기는 LG 생활건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빼면서. 아닙니다. 원래 모닝 미팅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맞아. LG 생건 좋고. 코맥도 중국 현지 소비 살아나는 건 괜찮을 것 같았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8일에 이제 중국에서 원래 이제 여성들이잖아요. 국제 여성의 날.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왕제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 쇼핑 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광군제처럼. 그때 이제 로레알 쪽 브랜드들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게 6월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에 징동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쇼핑 이벤트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아마 로컬 브랜드들이 지금 주문을 많이 주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저희가 코스맥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단락에 보시는 것처럼 ODM, OEM들은 정말 재밌게도 손소독제 매출 증가 때문에 득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어저께 이제 펌텍코리아라고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손소독제가 이제 펌핑 용기다 보니까 그것도 공급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네. 네. 펌핑. 펌핑. 생각 못했네. 그래서 주가도 좀 올랐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경험한 게 온라인 장복이랑 손 씻기잖아요. 마스크 쓰는 거랑. 그래서 근데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다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이 마진도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처방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원료가 다양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알코올 섞어서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국내 법인 수익성에도 좀 도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ODM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근데 이 손소독제가 에센셜 품목이어가지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는 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코스맥스 법인들도 지금 이 덕에 출근율 외에도 정상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과나무 시리즈의 코스맥스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네. 그 코스맥스도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네. 손세제를. 네. 그래서 사과나무 중독자야 맨날 강조하는데 담당자들은 별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 혼자서 맨날. 어저께도 밤에 누구한테 카톡 와서 제 이제 선배인데 이제 기자 지인분이랑 술을 드시고 계신데 사과나무 팬이라면서 잘 구독하고 있다고 사람들 전해달라고. 잘못하는 게 제일 당황할 때 질문이 뭐냐면 저번에 이거 내가 참
어떤 기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사과나무 시리즈의 전체를 일관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뭐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 할 말이 없는 거야. 애널리스트별로 그냥 하나씩 자료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이게 실상이잖아. 그랬더니 이제 막 너무 실망한 목소리로 그래서 그 다음날 기사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쉬움이 남았지만 하여튼 애널리스트들이 선멸해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말씀 업종별로는 드렸고 저희가 종목단에서는 GS 리테일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언택트 관련해서 CJ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계속 일찍 바이콜을 해주셔서 봤는데 네.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요즘. 뭐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것 같던데. 실적이 저희가 원래 기존 봤던 게 한 800억 초반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랑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글로벌 부분에서 중국 법인들이 그러니까. 장사를 거의 못했었던 내가 내용 때문이에요. 항상 네. 얘기하는 게 실적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는 분들이 가끔 있길래 한번. 네네. 그리고 또 대한통운이 워낙에 항상 순이익단에서 그러니까 영업 외단에서 여러 가지로 일회성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항상 비싼 회사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또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유휴 자산들을 매각을 하면서 세전이익을 맞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랑 같이 해서 풀필먼트 서비스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6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점이 뭐 LG생활건강 비롯해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실적 모멘텀으로 붙을 수 있는 요소들도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올해 있습니다. 좋게 보는 종목이고 콜을 네. 일찍 했죠. 네. 그리고 LG생활 코스맥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생활이나 코스맥스.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음식료는 우리가 따로 그건 자료는 내일 다룰 거고 오늘은 실적 이쪽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갑자기 왜 분위기를 하실 거죠? 왜 침묵을 하면서 왜 갑자기 네. 음식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대부분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음식료 실적은 그 세부 사업부별로 좀 추이가 나뉘는 흐름인데 그 비축식량 카테고리에 속하는 라면이나 간편, 냉동식, HMR류는 2, 3월을 기점으로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내수도 크게 늘어나고 해서 좀 실적이 이쪽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을 실제 수출 데이터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 네.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건 매크로 데이터 보다가 그냥 나오더라고. 이거는 그냥. 네. 이 뒤에도 수출 데이터 나와 있어요. 알았어요. 내가 괜히 그 반면에 이런 가공식품 쪽이 아닌 식자재 유통 쪽은 그 단체급식이 좀 많이 폐쇄가 되고 이런 외식도 많이 폐쇄가 되고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에 감액이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랑 연동된 좀 소재식품군 그래서 뭐 장류라던가 소스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는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업체별로는 이런 보유한 사업불에 따라서 이런 상승용이 겹치거나 아니면 하락 요인이랑 상쇄되거나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령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 부문도 있고 소재식품 부문도 있고 또 바이오 부문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 부문은 온라인 쪽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B2C 비중이 있던 게 B2B 비중이 B2C로 상당 부분 전환이 되면서 큰 폭의 판매량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재식품 부문은 다소 둔화는 되겠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큰 영향을 안 끼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업별로 업황 및 전망 같은 경우는 14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분기엔 지금 실적이 이런데 2분기엔 좀 어떨까라고 보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캠핑이랑 펜션 수요를 2분기에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캠핑이랑 펜션 수요?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아 이쪽이? 아무래도 이게 해외 코로나 확산이 3월부터 본격화 된 만큼 이제 여가를 보내려는 수요가 국내에 묶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실제로 이제 동해안 펜션 예약 현황 같은 경우는 뭐 풀로 찼다고 하는 말도 들리고 있고 해서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펜션이랑 캠핑 그래서 그 이연 수요가 나올 만한 게 주류랑 용료 이쪽에서 좀 보고 있어요. 네. 하기는
최근에 정육점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 집에서 하도 고기 많이 구워 먹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는 뉴스에서 봤고 주류가 좋으면 또 하이트 진로겠네. 네. 원래 사과나무에 하이트 진로 하고 싶어 했었는데 심지현 연구원이 주가가 너무 올라서 내가 딴 거 찾으라고 해가지고 오뚜기 했는데 오뚜기도 좋지만 하이트 진로 엄청 좋아합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그 1분기랑 2분기에 좀 타이밍이 갈려서 반영될 걸로는 대표적으로 외식 업체랑 면세점 매출 그 익스포저가 있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외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는 게 진짜? 외식에 배달도 포함이 되고 단체급식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그 학교 위주로 계약을 좀 하잖아요. 그거 계약을 하면 외식 쪽은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2분기 내에 어느 정도 반등 시작이 좀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는 그 KTNG 홍삼 그 매출 같은 거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매출이 좀 많이 꺾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건 2분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울해하지 마, 지연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우울해 되게 보여? 의외네요. 홍삼 잘 팔릴 줄 알았더니 다 건강 챙기고 막 건기식 먹고 그래서. 먹어? 비타민 먹지. 네, 비타민이랑. 심지현 연구원은 뭐 먹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랑 비오틴이랑 그렇게 상세히 얘기할 줄 몰랐어. 중간중간 당황해. 오케이. 홍삼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매출이 대부분 국내 매출이었는데 이 부분이 면세 매출이 꺾인 대신에 그 온라인이랑 로드샵 위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분기엔 전체적으로 플랫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그 2분기 모멘텀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리스크 요인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게 뭘지 생각해봤는데 1차 산업에 곡물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15페이지부터 있는데 그 4월 초에 발간한 해외 주요국 식량 및 곡물 수출 금지 조치 자료에서 그 베트남 쌀 잠정 수출 중단했고 러시아가 그 일시적으로 모든 곡물 수출했다고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엊그제 뉴스가 다시 나와가지고 러시아가 7월 1일까지 곡물 수출을 모두 금지한다고 좀 기간을 연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 식량 안보 위기가 좀 더 심화된 거 아니냐, 우유 가격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의견대로 국가별 경작 주기상 러시아 소맥 수확기가 그 중단되는 기간이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 그 식품 필수품 수출 현황 재고 현황도 현재 국내가 2분기까지는 넉넉히 마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수급 불안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야, 이건 내가 좀 뭐 저번에도 한번 말했었는데 이게 진짜 어떤 거야? 뭐 일부에서는 막 농산물도 생산도 못하니까 막 이것도 없을 거고 막 이러는데 이거 너무 오버더라는 거지 지금. 국가별로 좀 다른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해외에서는 생산하는 그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진짜 그 정도야? 농사를 못 질 정도로 지금 이런다고? 약간 이제 농장별로 차질이 있는 곳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고 재고 추이 보면 뭐 재고를 다 잔뜩 있지 않아? 네, 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이라서. 재고가 늘어나는데 데이터를 보면 막 갑자기 막 큰일 난 것처럼 하는데 재고는 잔뜩 쌓여있더만 뭐 네. 이걸 갖고서 뭐 농산물 파동이 온다느니 뭐 이런 말은 아유 갑자기 하여튼 오케이. 곡물은 그렇고 육류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내일 자료에서 네. 합시다. 육류 내용은 상 재밌는 그래서 내용이어서. 전반적으로는 그 원래는 개별적으로 좀 음식료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매크로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커져 있는 만큼 상반기에 이런 매크로 데이터 모멘텀이 좀 충분히 적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 데이터 네 주니어니까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건데 어떤 매크로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걸 한번 얘기해 줘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이제 곡물 관련해서는 1차 산업 뭐 대상이라던가 CJ 제일제당 이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곡물가 시세 변동이 판가에 바로 전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곡물별로 좀 등락한다고 해도 얘네가 곡물 들고 있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좀 상쇄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농산물 이런 것도 수출 많이 되는데 가공식품이 좀 수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그 이제 1분기에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 2분기에 좀 높은 수준에서 수그러드는 모양새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기업인 삼양식품이라던가 농심 또는 이제 HMR 쪽인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쪽도 요새 해외 사업 잘 된다고 저는 하더라고요. 풀무원 코멘트 했던데 주가 좋았더라고. 네. 근데 풀무원은 해외 쪽 계속 나갔다 그래서 성공적이지 않았었잖아. 네. 이제 거기 관련해서는 풀무원이 원래대로라 영업이익이 해외 쪽에서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 두부가 신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비축 수요가 많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가이던스 줄 때보다 훨씬 업황이 좋아서 가이던스 아예 좀 노선을 바꾼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월에 이미 그 흑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 적자폭을 줄이거나 좋아졌다. 그런데 그 내수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다고 풀무원이 봅니다. 해외 쪽에서 하도 사람들이 주주들이 질려버려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얼떨결에 보여 좋아졌나 보네. 저번 코멘트 나갔는데 내가 녹음을 안 했는데 주가가 좋길래 궁금했어요 저는. 오케이. 그래서 음식료 전체적으로 종목들 보신다면 뭐가 제일 좋게 보이고 순서를 그래도 말해줘야 우리가 1분기 탑픽으로는 제일제당이랑 오리온 좋게 보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로 작용한 리스크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공식품 중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외에 좀 2분기에 좀 후행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 경우는 하이트 진로나 용류기업 쪽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윤리기업은 뭐 다음에 자료를 수색을 하는데 시장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뭐 라면은 요번에 그래서 지금 하이트 진로가 다시 좀 많이들 질문 받죠. 네. 왜냐면 다들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그 하이트 진로가 제일 궁금하거든. 근데 실적 어떨 것 같아? 하이트 진로는 내가 최근에 음식료 쪽 다니다 보면 그래도 뭐 말도 안 되는 농담처럼 집에서 소주 많이 먹잖냐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애널리스트로서 주니어니까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어때? 1분기는 확실히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여기서 맥주 사업부, 소주 사업부 따로따로 1, 2, 3월에 이제 성장률 퍼센티지만 좀 줬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맥주 사업부가 15% 성장하고 소주 사업부가 13% 성장했습니다. 이거는 3월까지 계속 주류시장 하락하는 와중에 좀 성장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10년 연구원 물어봤냐면 10년 연구원도 하이트 진로를 사과나무 심고 싶어 했는데 난 취지가 맞다 보거든. 이게 성장하는 회사거든 지금. 지나무를 먹어가고 있는데 주가가 그때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못했어 우리가. 근데 이 시점에서는 정말 이제는 더 선별해서 가야 된다면 확실히 그로스 나오는 걸 선택해서 가야 되거든. 근데 말하다 보니까 내가 진지하게 묻는 거야. 하이트 진로가 내가 알기로는 또 일부에서는 그로스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던데 그래? 그건 아니 확인할 수 없지 않아? 그로스 요인이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올해 실적이 상당히 또 그로스가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나와? 네네.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는 뭐 하반기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1분기에 전 안 좋았을 때 좋은 걸로 판단하고 4월 지금 데이터가 취합되진 않았는데 3월이랑 플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면 2분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어요. 야 진짜 집에서도 그렇게 소주를 먹나 지금? 아니 신기하잖아. 저 식당이 안 되잖아. 내가 되게 두 회사가 관심이 있었는데 식당이 안 되니까 오뚜기 토마토 케첩도 안 팔릴 거고 그런 식당이 자영업이 안 됐을 때 오뚜기는 마이너스 요인을 많이들 얘기했지만 오뚜기도 괜찮았고 근데 그렇지 않아? 누가 식당을 저렇게 아무것도 안 되면 그 실제 많이 먹는 데가 맥주집이랑 소주가 안 팔릴 거 아니야. 근데 플랫하게 나왔다는 거는 이게 좀만 오픈돼서 가동되기 시작하면 되게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아니 방금 내가 점심 먹을 때 얘기하다 왔거든 지금. 나보러 아쉽다고 하면서 사과나무의 취지는 알겠는데 친한 사람이니까 형 뭐 음식료에서는 뭐 나도 동감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주제는 오늘 우리 넷이서나 우리 시간을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다 나폭 컸던 것들이 올라와서 다 같이 올라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그로스 나오는 거 찾아야 되거든.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게 더 몰릴 것 같아. 그러니까 살아남은 놈한테 더 확실하게 어드밴티지를 준 장이다 보니까 특히 내가 심재영한테 좀 더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음식료가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음식료가 이번 사이클에 더 좀 모아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기업별로 차이가 되게 심하다는 거 아니 서바이를 해봤더니 되게 차이가 심하다는 거야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그래서 괜히 진지한 척 한 번 했으니까 받아줬고 막 엄청 우리가 멋있게 막 공부하는 척했어. 근데 그 하이트 진로가 그러니까 저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저도 뭐 집에서 이렇게 요새 뭐 맥주나 소주 마시긴 하는데 예전보다도 많이 마시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제 그 이런 그 뭐죠? 음식점에서 먹는 수요도 굉장히 큰 걸로 아는데 그럼 하이트 진로가 어쨌든 이게 성장한다는 건 결국엔 다른 회사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이트 진로 이게 완전히 뺏어와서 독보적으로 지금 나가는 건지 테라 효과인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제품 효과라고 보면 되고 이제 맥주랑 소주 사업부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그 맥주 사업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식이 빠지다 보니까 일반 맥주 같은 거 다 빠진 상황인데 이거를 테라가 어느 정도 상쇄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모양이고 소주 사업부 같은 경우는 참이슬이 1월 성장세 2, 3월이 좀 플랫했는데 그 플랫한 것도 굉장히 물량이 컸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진로 이즈백 더해진 상황이라서 그 사업부가 좀 성장한 상황입니다. 우리 동네 상거리 슈퍼라고 있는데 네. 가면 맥주 진열대에 해외 맥주들 많이 있고 네. 항상 있는 게 테라야. 그리고 어디 가면 저기도 저 리나도 그러냐 혹시 진로이즈백 주세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확실히 뺏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맥주 시장도 일단 일본 애들 다 사라졌지. 그걸 누가 가져가냐 싸움이었는데 그래서 말아보니까 갑자기 괜히 시간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가고 있으니까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여하튼 그 마지막에 내가 이제 그 말을 한 거는 뭐 내가 흥미있는 오늘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시장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처음엔 다 같이 올라오다가 진짜 또 선별하기 시작했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뒤져보고 있고 역시 제 생각보다는 우리 심지어 연구원이 저한테 사과나무를 그 하이트 진로 하자고 했었는데 내가 주가 이렇게 오른 거 말고 좀 빠진 거에서 하자 해서 내가 그 미안해서 말 꺼낸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도 그만큼 신현연구원이 좋아했던 종목이니까 많이들 커버 상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죠. 네. 예. 오래간만에 녹음하니까 막 이거저거 말만 많아서 댓글에 분명히 윤쌤만은 흐름을 안 끊으시면 됐다고 얘기할 텐데 다시 말하지만 그 유통기한 구독자 수 증가와 저 이비언스 구독자 증가가 앞에 조명도 다 돈으로 산 거거든요. 저런 걸 우리가 계속해서 하려면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딱 가서 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몇 달 좀 많이들 후원이 아니고 너무 불쌍한데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예 마무리 들어 하겠습니다. 예. 이리온. 이리오너라, 이리온.